이제 홍남기 부총리 때리는 거 그만하려고. 아까 전화 와서요? 전화 왔어요. 아 그분이 했어요?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아프다고. 문제는 미래통합당인데 우리 척키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이제 얘는 이분은 김재원 예결위원장님과 미래통합당의 정책위 의장이기도 하죠 이번이. 근데 선거에 떨어지기도 했어. 이 사람 본선에도 못 나왔어. 경선에서 낙선자예요, 떨어졌죠. 낙선자. 서울로 갔죠. 괜히 경상도 있다가. 맞아요. 근데 지금 계속 먹니 부리고 있는 거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대장놀이 하고 싶은 거지. 내가 국회를 나가는 순간까지 내 역할 다 할 거야. 오기 부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상한 벼슬 같은 거예요. 얘가 지금 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발목 잡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 오전 10시까지 뭐 최후 통첩에 22개 질문에 답변 보고하라 이런 식으로 뭐 기재부 장관한테도 항목을 보내고 그러니까 사실 해주려고 생각하면은 국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해주려고 생각하면은 흔쾌하게 해주면 돼요. 딴지를 걸어 발목 잡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발목에다가 아예 족쇄를 채워놓고 못 가게 막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발목이거든 사실. 알고 그러니까요. 이게 아직까지 이 미래통합당 유의 인간들이 국민들 보기를 정말 동물 보기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22개 만약에 그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22개 질문을 할 거리가 있다면 하면 됩니다. 기자회견을 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특정한 업무상 질문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부는 답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기자회견을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22개 질문이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요. 그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일선 세무관서나 뭐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전문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궁금해할 이야기지. 국회의원 그것도 이 예결위원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 꼬투리 잡을 만한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것도 그 많은 분량의 질문을 던지면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답변을 달라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안 하겠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10시까지 답변을 못 내놓으면 나 안 해 그지. 그럼 그게 더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22가지 자체가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답변을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그 답변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답변을 받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국민이 알 필요가 없는 질문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아니 사실 국민은 그냥 돈 나오면 그 돈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굉장히 어려운 질문까지 다 집어 넣어가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공부를 해서 알아낼 수 있는 질문까지도 던져내는 것이 사실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이참에 소대책 김재원은 얼마나 본인은 잘 먹고 살길래 이딴 식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나 싶어가지고 살짝 두 개 김재원 발목 잡기. 살짝 우리 척키의 발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장 부리게 꼬장. 이번에 사실 중랑구에 경선 나가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의원이니까 지금 당장 지역구는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입니다. 그게 이미자 지역 아니에요? 네, 지금 지금 이미자가 여기에 당선이 된 거죠. 이분이 그렇다고 뭐 상주시에서 뭐 얼마나 재산을 축적하고 집을 사냐 그게 아니고 강남구 대치 아이파크를 갖고 계세요. 헐 왜? 왜라니? 경북에 있는 사람이 왜 강남에 집이 왜 있어요? 다 있잖아요. 가는 거 다. 아니 최근 매매가가 30억 5천만 원짜리입니다. 요즘 아우지 매매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강남 아우지도 매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2020년 기준 40억 4천만 원이 재산이에요. 40억? 40억. 그 아파트가 공시지가예요, 실거래가예요? 공시지가죠. 공시 실거래가는 더 비싼 거죠. 그렇죠. 뭐가 됐든 좀 사네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게 그래프를 보면 사실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재산을 계속 늘려왔거든요. 근데 2017년에 이런 건이 있었더라고요.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과 비서관의 월급을 빼돌렸다.
이야. 가장 나쁜 형태. 정말 예측 가능한 인물이네요. 아니 빼돌려서 뭐 하는 거야 그 돈으로? 근데 기사 자체가 기사의 기조가 이런 식으로 재산을 축적했나. 그러니까 그 월급을 주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400을 받으면 200은 나한테 다시 캐시백. 돌려줘 이런 식의 것들 국회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도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한테 순순히 돈을 안 주겠다는 그 의도가 이런 데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 돈도 아니고요. 질문 하나하나가 보면은 이런 거야. 그 중에 하나만 내가 눈에 띄는 거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전 국민의 몇 %가 기부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예상하는 기부 금액은 얼마인지. 그 뭐 점을 치라는 거예요. 에라이 씨. 그러니까 이게 22개 항목이 뭐 국민이 굳이 알 필요 없다 이런 것보다는 난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평상시 때 김재원이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예결위원장인데 이제 내년 예산 짜면서 미래통합당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한테만 메일 돌려가지고 당신들 지역에 필요한 예산 없어 하던 놈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일을 이렇게 했다면 나 인정해. 그러니까 정파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막 22가지 질문하면서 나는 국가 예산에 대해서 마지막 내가 보루이기 때문에 이거는 꼼꼼히 다 해야 되겠다. 심사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다면 모르지만 평상시 때 하던 짓거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발목 잡을 생각은 없다라고 말을 하면은 진짜 거기다가 수정안을 정부한테 이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진짜 국민들 기만하는 거예요. 국회가 가진 본원적인 권한이 정부가 제출한 그러니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는 게 권한이라고.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내놨으면은 1조 원 과도하니까 2천억은 깎읍시다. 깎은 거는 2천억 깎은 건 이렇게 씁시다. 하고 국회에서 땅땅땅 치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동의 못하니까 새로 짜와라. 이거는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말장난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이런 표현을 썼죠. 선거 패배 분풀이가 아니라면 추경심사 봉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선거가 끝났죠. 어찌 됐건 미래통합당이 참표로 끝났죠. 문제는 선거가 없다는 것에 오히려 얘네들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선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한번 민주당이 잘 되고 막 잘 나가는 꼴 못 보겠다 이 관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자건 아니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대략 황교안도 그랬고 뭐 저쪽에서도 이게 얼마가 됐건 간에 전 국민 지급하자라고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었고 그게 화제가 돼서 선거 내내 선거 끝나고 나면 전 국민한테 지급이 되겠니 하고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부자라고 돈이 다 많지는 않잖아요. 하우스포도 있어요. 집은 몇십억짜리인데 실제 수익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얼만큼의 고소득층한테도 이걸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빨리 주느냐 안 주느냐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을 찍었던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미래통합당을 찍었지만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이기거나 하면 또는 민주당이 안 이기더라도 선거 끝나고 나면 정민한테 주겠냐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와서 발목을 딱 잡고 있으면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세상에 제일 싫어요. 그런 인간들이 사회에도 되게 많아요. 국회에도 많죠. 자기는 A가 없으면서 상대방한테는 내가 A가 없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경우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 특히나 이제 좀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죠. 이렇게 공부 좀 하라고. 우리 그 패널들한테 공부 좀 하고 방송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예 볼 때마다 재밌습니다. 만약 그 예결위원장이면 그 예결위원들하고 합의된 내용을 자기가 종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합의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하고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해서 하는 것들은 그것은 직권남용 아닙니까? 직권남용은 누가 수사해야 돼요?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해 저는. 그 이거요. 직권남용 전문가가 윤 씨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직권남용 전문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김재원이 저렇게 지금은 미래통합당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 리더십이 붕괴돼 버렸거든.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원내대표인 심재철도 낙선자이고 심재철이 김종인 오기 전까지는 사실상의 대장처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최고위원 1등 했던 조경태랑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장하려고. 멸치랑. 근데 김재원도 레벨은 거의 비슷한 레벨이기 때문에
김재원 자체가 혼자 부리는 목리에 가깝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섣부른 언론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미래통합당 핑계 대고 70%만 지급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미래통합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70%밖에 못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여당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물론 21대 국회가 열린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의 모든 책임은 김재원 설득 못한 것도 다 여당 책임이에요. 예. 그리고 가장 빨리 지급하는 방법은 지금 70%를 결정해서 선별하는데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빨리 지급하는 방법은 지금도 100% 지급해가지고 일단 나눠주는 걸로 가는 게 가장 빨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무슨 뭐 미래통합당을 핑계대고 70%만 줄 거다라고 예측하는 건 다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100% 주는 쪽으로 최대한 빨리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자칫 지금 김재원 의원은 다른 것보다 지금 방 빼려면 짐부터 정리해야 될 텐데 그것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아니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 한 달 걸리는 것도 기다리는 사람들은 미치는 거거든요. 전혀 실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토되고 있는 것이 긴급 재정명령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상 대통령은 중대한 경제상 위기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수 없을 경우 법률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을 내려도 물론 여기 사항은 이제 서로 간에 법에 대한 해석이 좀 있긴 해요. 예. 저 이게 전신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긴 한데 그런 걸 떠나서 이런 어떤 긴급한 조치가 나오면 화살은 미래통합당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긴급재정명령권을 국회를 거치지 않고 먼저 내리느냐? 미래통합당이 발목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명분이 지금까지 시간을 통해서 쌓여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긴급 재난 지원금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 동안 사실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그게 70%가 됐든 100%가 됐든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긴급하게 재난에 대비해서 국민들한테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정부 측 입장은 이미 나왔었는데 국회에서만 지금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긴급 재정 명령에 필요한 국회의 소집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긴급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필요한 행정적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명분이 지금 충분히 쌓여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미래통합당은 끝간데 모르고 이제 망가질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4월 임시국회 열리고 있죠. 그 5월 15일까지가 기한이에요. 그 기한 안에 국회가 심사를 못 하거나 그러면은 딱 그 시점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까지 그게 어떤 해결이 안 되면 사실 그때 가면 엄청나게 늦기는 하죠. 빨리 최대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이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홍남기 부총리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런 식의 어그로 며칠만 더 덜 끌었어도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5월 15일이 지나도록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리더십이 부재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김종인이 지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당 차원에서 저는 합의해줘라 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좀 덜 떨어진 애들이 그 리더십이라고 남아있고 황교안이는 튀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뒤 책임을 지고 아예 튀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야당의 지도부의 그 붕괴가 오히려 더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어차피 해줄 때는요. 욕을 막 처먹고 해주고 나면 나중에 빚이 안 나요. 뭐 해주려고 생각하면 있잖아요. 흔쾌히 해줘야 돼. 야 그때는 진짜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질질 끌려가다가 결국 해주잖아요. 그러면 해준 보람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얘들은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당으로 가고 싶다 정말. 최소한 저당에 가면은 여의도 연구원장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 당 대표 하셔야죠. 아니 당 대표를 하면 얼굴 팔려서 안 되고. 입당 심사에서 거절될 거기 때문에. 자, 그 가운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로 결론을 냈어요. 근데 이 지지고 먹는 게 재밌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103명이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알아서 통치해 주세요. 그것도 비대위원장 임기는 무제한.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한다. 여기 김종인 쪽이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심재철 의원의 어떤 비겁함, 무능이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 그 황교안이 당 대표 물러나고 나서 당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당내 수습을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욕을 안 들을 수 있는 어떤 내가 핑계 대기 좋은 것만 지금 다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카드가 김종인인 거죠. 김종인을 딱 가지고 이제 입막음을 해놓으면 당연히 반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핑계거리는 되게 좋거든요. 이게 최선의 카드라는 게 아니라 심재철한테만 좋은 카드인 거예요. 근데 사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그러니까 21대에서 당선돼서 이제 국회에 들어올 앞으로의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김종인한테 자기가 신세진 게 없잖아요. 김종인하고 나하고 관계 있는 이익이 엮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김종인이 한다고 아이고 무서워 하겠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나는 이게 대선 주자도 없고 당의 리더십 할 만한 인물도 없다고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비대위원장 할 인물도 없다는 게 가장 더 그 슬픈 일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예요. 비상대책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부분에 당헌 당규 무시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공헌한 적이 없는 자가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막 이를테면 막 뭐 지 마음대로 하는 상황이면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조경태나 이런 부류가 훨씬 더 유능하고 똑똑한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계속 이간질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비대위원장 선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투표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굳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임기 뭐 보장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그 뭐 전당대회 뭐 이런 거를 거쳐서 차라리 당 대표가 되라 이런 식의 비아냥이 나오고 있잖아요. 중앙위를 통과해야만 뭐 비대위원장에 취임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모습이 더 코미디라니까요. 생각해봐. 그 사람이 뭔데? 박근혜 때 이준석 등과 했던 그 비대위, 문재인 대표가 모셔왔던 그 비대위, 최근에 안철수랑 잠깐 꽁냥꽁냥했던 바로 그 김종인, 그리고 이번 총선 때 나와가지고 막 더불어민주당을 과반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던 김종인, 어처구니가 없었던 바로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와가지고 당내에서 약간 좀 불협화음이 있으면은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고 원로라면요 조용히 좀 듣고 있거든. 근데 저쪽에서 불협화음이 좀 나오잖아. 왜 비대위냐? 빨리 전당대회자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 삐져가지고 나 안 해.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노인네하고 한 3개월만 지지고 볶다 보면은 김종인 사퇴하라고 난리 날 거예요. 방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비대위원장으로도 굉장히 좋은 인물이 중간에 등장했어요. 누구? 안철수. 안철수 그 3명을 데리고 딱 들어와서 비대위원장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철수가 되겠어요. 그 이제 거의 키화 시키면 안 되는데 그 김종인이 갖고 있는 이런 위치라고 하는 것이 내 느낌엔 진짜로 그게 더 웃기다니까요. 차라리 자기들끼리 조기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차라리 리더십을 세우는 게 낫지. 김종인이 뭔데 거기다가 우리 수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총선이나 무슨 선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앞으로 2년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대선 때까지 달라는 게 사실 김종인의 생각인 것 같고 비대위원장으로 와도 1년만 해라는 게 반대쪽의 생각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절충이 될 거예요. 1년 정도로 합의를 볼 것 같긴 한데 선거가 없으면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힘을 쓸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선거가 없는데 공천권이 없는데 뭘.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김종인 스타일로 되다 보면 지지고 볶다가 삐져가지고 그 노인네 소녀 감성을 갖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죠. 6개월 만에 나 그만둔다. 그러면 또 비대위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비대위원장이 사라진 비상 상황이다. 비대위 이렇게. 지금 보면 그 유승민 개가 이제 꿈틀하는 것 같아요. 이제 총선 나와서 유승민 개가 10명 정도가 당선이 됐잖아요. 어저께 백본토론에서 비상대책을 한다고 금방 답이 나오냐 정도에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6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다 정리가 되잖아요. 새로운 국회의원으로 초선 나오고 개파 간의 갈등이 되면 그 당시 다시 전당대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월 31일까지만 김종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종인 자체가 얼마나 뭐 어떤 특별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거쳤는데 이 사람이 정말 여기선 잘했어라고 나온 이야기를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징만 갖고 있죠. 네, 실속은 상징만 없이. 갖고 있어서. 근데 웃기는 게 이 사람이 그럼 비대위를 한다면은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어떤 기획이나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내놓기도 전에 가장 먼저 챙긴 게 내 임기부터 챙겼단 말이에요. 그다음 비상이라는 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본인이 그 비상 시국을 빨리 끝내야 되는 게 본인의 임무인데 이 임기부터 챙겼다는 게 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2년이면은 지금도 80인데 김종인 가로하고 80인데 2년이면 김종인 가로하고 82란 말이에요. 제가 상담해 드릴까요? 답을 드릴까요? 네. 우리 정알못 우리 말하자면은 일단 그게 대선 주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를 해야 되는 사람과 이걸 끌어가야 되는데 그나마 황교안은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로 1, 2위를 다투던 적이 있었죠. 그럼 그 사람 밑에 줄을 서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국민에 의한 리더십이 세워지는 상황인데 그게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죠. 근데 앞으로 선거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건데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공천권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임기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만 니들이 말하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의 쇄신과 개혁을 할 수 있어라고 임기가 보장돼야 개기는 놈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막 2, 3개월하고 그만두게 되거나 임기를 충분히 보장 안 해주면 김종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는 거고 어쨌건 서로가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종인 스타일 때문에 대도 한 3개월이면 3개월 너무 짧은 거야. 한 6개월 정도면은 또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또 다른 비대위원장이 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죠. 어쨌건 지금 저쪽에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김재원이 사실상 횡포를 부리고 있다. 발목 잡기를 하고 있으면서 발목 잡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